못 나가는데 돈까지 많이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1948년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 누가 보아도 한국에서 얻어먹을 거라고는 없었고, 더 있다가 등골을 빼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미국은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패전했지만 731 부대의 각종 비인간적인 행태의 생체 실험을 통한 연구 자료, 전쟁을 수행하면서 얻은 식민 자료, 군사 자료 등 욕심낼 만한 것이 많았고, 그것을 받는 대가로 전범들의 처형을 면하게 해주고 점령군으로 일본에 남게 된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던 1948년 이후 70년이 지난 2019년의 한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도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까요? 옆에 다가가면 등골 빼먹힐 것 같던 한국은 함께하면 이익이 되는 나라로 인식된 지 제법 되었습니다. 경제, 군사, 무역 이 세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184개 나라 중 상위 10%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와 동맹이나 우호적인 관계를 거절할 나라는 일본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군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편에 서면 미국을 의지하는 일본이 고립되어 버리고, 긴 영토를 가진 일본이 마주하는 모든 곳이 유사시 적대관계가 되어 일본의 방어력은 현재 3분의 1 정도로 낮아져서 막대한 방위비를 증강해야 할 것이고, 유사시 주일미군은 홀로 표적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일본은 겉으로는 우호국, 실제로는 적국처럼 행동합니다. 동맹으로 한국, 일본을 맺게 하려는 미국의 첫 전략이 지소미아였다고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애매해집니다.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하려 해도 한국의 견제에 옆구리가 시리고, 공격과 방어의 대상이 2배가 아닌 4배로 늘어나는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미사일 성능이나 육군의 전투력을 볼 때 그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국이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배가시키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반도체와 IT의 핵심 기술은 강자의 위치에서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되면 매우 머리가 아플 것이 뻔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원한다? 딱 5초를 생각하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이죠. 거기다 밥 주지, 간식 주지, 용돈 주지, 고수라고 대접해주지, 기침하면 몸살 걸려주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조약을 파기하고 강제로 나가라고 해도 월세 내고 있겠다고 하면서 절대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미국의 국익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국제질서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더 큰 이익을 누가 보장해주면 바로 철수하겠죠. 그런 대한민국의 혈맹을 자처하는 미국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핵주먹이라 불리던 마이크 타이슨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강한 압박으로 신속하게 협상을 끝내려 했지만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한국 내 미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그것도 많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가 있고 진행 중입니다. 하루 지나 시작된 국민의 일제 불매운동 시작, 정부의 강경 대응,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죠. 미국이 우려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면서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도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고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필요하고 중요하면 그만큼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공유합니다. 미일 비밀 협상으로 한국은 식민지가 되었고 미국의 결정으로 전범국 일본 대신 남북이 갈라졌고 동족 상잔 비극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반도를 이용하는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민족은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기에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합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한국이 원했지만 고맙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미국이 모두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주국방, 자주외교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